8월 19일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동 유용성 타고 살아나는데 그랬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공장 폐쇄와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조의 양보로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놓고 회담 장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어제 우리 측에서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 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수용했지만 장소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우리는 판문점을 주장했고 북한은 금강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한 남북 회담도 갖자고 우리 측에 제의를 했는데 우리 측은 여기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한 후에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D 프린터 금속 혁명이 온다. 내년 초에 3D 프린터 금속 기술 특허가 만료되면서 자동차, 항공 등 제조업 전반에 3D 프린터 혁명이 불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SK 포스코 채용 늘린다. SK, 삼성 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하반기에 신입사원 공채를 하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금융권은 오히려 채용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제조업은 이보다는 사정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자동차 산업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기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GM 등 미국 자동차 빅3가 최근 생산성과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는 등 경쟁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1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해설을 잠깐 보시면은요. 자, 미국은 한 주에 80시간 이상 생산 설비를 가동하는 비율이 현재 40% 정도입니다. 2008년에는 이 비율이 11% 정도였으니까 미국의 공장이 훨씬 자동차 공장이 쌩쌩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한 대를 생산하는 데는 약 15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나라는 30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성이 그만큼 미국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사를 보실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차는 어떻냐? 현대차 노조는 개파 투쟁이다. 위원장 선거 때마다 파업 강도가 세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대차 말 그대로 노조 중에서는 슈퍼 갑의 입장인데 집행부의 성과가 있을 때마다 투명성 경쟁을 하는 개파들 때문에 그만큼 강도가 세지고 20여 년째 연례 현상처럼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를 보실까요? 자, 7대 개파. 표를 보시면은 현대차 주요 개파입니다. 현재 보시겠지만 금속연대, 금속민투위, 민주현장 등 7개의 개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성으로 분류되는 곳이 바로 금속연대인데요. 현재 문영문 위원장이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이 강성노조 금속연대입니다. 현대차가 이만큼 똘똘 뭉쳐서 강성노조, 그 개파 간의 갈등이 심하고 있기 때문에 180가지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고 현대차 사측 입장에서는 핵심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대차 노조만 해도 약 4만 5천 명입니다. 경기 연천 정도의 인구인데 상당히 파워가 강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자, 3D 프린터 금속혁명이 온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원료가 플라스틱 프린터를 통해 인형 장난감 시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산업 영향이 미미했지만 금속 프린터에 대한 특허가 풀려 기업들이 경쟁에 나서면 수년 내에 자동차와 항공기, 선박 등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미국의 3D 시스템트가 갖고 있던 3D 금속 특허가 내년에 만료되면 현재 5억짜리 3D 프린터가 수천만 원대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산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D 프린터 요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D 프린터는 말 그대로 현재 사용하는 프린터입니다. 프린터를 하면 이와 같은 종이가 인쇄되는 것인데요.
3D 프린터는 프린터에 고도의 설계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플라스틱이라든지 금속 등이 자동적으로 합성이 되면서 제품이 생산되는 아주 산업계의 변혁이 예고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실까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자, 재료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찍어내서 재료를 덜 쓰게 된다 그랬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강도는 더 높아지면서 재질은 더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연비가 강조되는 분야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설계 혁명입니다. 현재는 이제 기계를 깎는 CNC 그런 제조라든지 금형을 떠서 거기에 주물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주물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장이 단축되고 그만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유통혁명입니다. 자, 해외 법인에서 현장에서 부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현대차 공장에서 부품이 필요하면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배나 항공기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3D 프린터가 있으면은 현장에서도 즉시 동일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린터, 재료, 설계도만 같으면은 세계 어디에서든지 균일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생산기지 혁명입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인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의 메리트가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나 동남아로도 몰려들었던 공장이 다시 선진국으로 컴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3D 프린터 완성된 제품 아직 표를 하나 잠깐 보실까요? 앞으로 잠깐 돌려주시면 자, 3D 프린터로 생산한 제품 시장 규모입니다. 보시겠지만 현재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현재는 의료 장비, 항공 우주에서 어느 정도 실용화가 되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주홍색 부분이 의료 장비 부분입니다. 의료 장비 부분이 현재는 거의 없지만 이 시장이 갈수록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5년까지는 84억 달러 규모로 3D 프린터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명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 간판 기업 실적은 좋아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대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해외 경쟁업체 대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여파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여전히 비교 우위임을 확인시켜준 결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상대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주식시장 대표 선수들 간 주가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주가는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표를 보겠습니다. 자, 바로 표를 보시면 한국대 글로벌 경쟁사 실적 비교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IT 부분에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53%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이 가격은 달러로 전부 환산이 됐는데요. 인텔이나 애플, 노키아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도 영업이익은 약간 줄었지만 이 줄어든 폭이 혼다나 포드 GM에 비해서는 훨씬 낮습니다. 도요타는 아시겠지만 지난 2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철강은 포스코 이 경우에도 증대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고요. 롯데쇼핑은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월마트에 비교할 상대는 아니지만 실적 자체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표를 보시면은요. 자, 그런데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된 한국 기업 대표 기업입니다. 이 주홍색이 바로 주가 수익 비율 퍼고 옆에는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그만큼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하면요. 퍼와 즉 PBR에서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는 퍼가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이 1.2와 1.1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가치와 청산 가치가 거의 비슷하다는 정도 얘기가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이 포드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특히 포스코도 아르셀 미탈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산업은 한때 4위권을 자랑했습니다. 현재는 10위권으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사 간의 경직된 노사 관계가 가장 주범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위상도 예전 같지 못하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 20여 년간 지속된 파업이란
그런 관행을 한 번쯤은 끊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